얘네가 첫날 그리고 대량으로 들어온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 지분율도 이 정점일 때 거의 바닥을 찍었어요. 그랬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옆으로 횡보 내지는 다시 좀 늘어나는, 외국인 지분율도 늘어나는 게 확연하게 이제 보이죠. 뭐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그 주도 주체라고 볼 수 있죠. 네. 외국인.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약간 단기적인 네, 뭐 약간 좀 차익 그래요. 거래도 좀 많이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향성 매매보다는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외국인이 이렇게 쭉 유입이 돼야지 사실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약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좀 사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좀 투자 힌트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네,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들이 계속 지배를 하는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이 HTS를 여러분들이 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옆에 계신 또 대표님이 책도 쓰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교육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 일단 제가 좀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HTS 상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라는 게 어느 증권사나 다 있습니다, 이건요. 이건 제가 이제 교보증권 소속이기 때문에 저는 교보의 HTS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찾으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전체도 찍을 수 있고요. 아니면 거래소, 코스닥을 나눠서 보실 수도 있게 돼 있고, 여기에서 동시순매수.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여러 가지 주체가 있잖아요. 금융투자라던가 투신, 은행, 보험, 사모펀드, 연기금 이런 쪽이 있는데 그쪽의 매수를 다 합친 겁니다. 순매수를 다 합쳐서 뭉뚱그려 놓은 거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한 묶음 두 묶음 큰 쪽에서 이제 얼만큼 동시 순매수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또 옆에 보시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많이 사는 종목은 가십계로 보셔야 되고요. 전일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한 5분 있으면 나오다 보니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거 먼저 보면은, 오늘 이제 거래소 쪽에서 제가 전일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CJ제일제당이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맞아요. 기관 쪽과 외국인들이 같이 지금 들어오면서 금액으로 봤을 때 162억을, 네,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62억을 매수를 한 거고요. KTNG 같은 경우에도 162억,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160억 가량을 이제 매수를 해줬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의 기간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신뢰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래도 지금은 막 연속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꾸준하게 정말 한 종목을 한 달 이렇게 사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한 주 정도만 놓고 보면은 이제 기아를 많이 샀습니다. 네. 자동차 알고서 샀던 약간 거죠. 좀 실적이 잘 나올 거 알고 샀네요. 네, 알고 샀죠. 이게 워낙에, 그리고 그동안에 기아는 사실상 차트가 그래도 보면은 현대차 비해서 견조했어요. 이게 이제 EV 쪽 그 전기차 비중이 워낙에 높고, 뭐 형만한 아우 없다라고 하는데 형만한 아우가 있는 거예요. 네, 기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타입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지금 월봉인데 딱 정해져 있었어요. 박스권 구간에서 정말로 크게 빠지지 않고 한 7만 8천 원에서 9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2월 달에 한 번 이제 충격이 있었는데, 바로 3월 달에도 빠지는 듯 하지만 양봉 전환하면서 회복해버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또 상단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수급 상황 봤을 때는 외국인들 지분율도 이 정점일 때 거의 바닥을 찍었어요. 그랬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옆으로 횡보 내지는 다시 좀 늘어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한 종목을, 특정 섹터를 계속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잠깐 끌어올리고 9만 원대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를 토대로 해서 이 수급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늘어나면서 9만 원에서 잠깐 주춤하더라도 월봉 매물대를 거래량 터지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 붙으면서 뚫고 올라가는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시점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조금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 기관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1167억을 매수를 미리 했던 거죠. 통틀어서 뭐 이거 코스닥하고 거래소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샀습니다. 기아를요. 이미 알고서 이제 접근을 했던 거겠죠. 거기다가 현대차 대비해서 EV 쪽 비중이 높다 보니까, 현대차는 이제 사실상 수소 차원으로 가다가 어떤 그 수소차의
승용차 쪽으로 적용하는 걸 잠정 중단했잖아요.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결국 할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현대차 그룹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한창 빅트렌드이고 커나가는 전기차 시장이 이쪽 기아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요. 코스모 신소재. 네. 이건 좀 작은 주식인데? 네. 이게 근데 최근에 양극재 캐파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거 차트 보시면 정말 이렇습니다. 네. 완전 딴 나라 주식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지분율도 늘어나는 게 확연하게 이제 보이죠. 네. 외국인이 완전히 다 예, 끌어올렸네요. 6%대에서 지금 10%까지 단기간에 올리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갔던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관의 힘도 좀 컸다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0419 제가 투자 동향을 주체별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가 다 끌어올린 거죠. 전반적으로 약간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지속성이 좀 있잖아요. 기간 중에서. 예, 약간 있는 편이고요. 얘네가 첫날 그리고 대량으로 들어온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서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물론 단기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런 흐름들을 내가 쫓아서 손절선 딱 잡고 같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수급적으로 밀어올리면 정말 70도 각도로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단기 매매를 이런 시장에서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내용이나 모멘텀도 물론 봐야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견딜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는 종목들, 그 HMM 같은 경우에도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작년 한 해에만 번 돈이 7년 동안 8년 동안 적자냈던 거를 다 메꾸고도 3조 이상인가 더 벌었거든요. 한 해 동안에요. 근데 지금도 못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막 18주 이상 연속으로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화학주라던가 이런 것들처럼 피크아웃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잠깐만 HMM 쪽으로 빠져서 이거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실적이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HMM에 대해서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3월달 이때 갔을 때 잠깐 기회 줬죠. 37,000원까지 간 이후에는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3%에 달했는데 3월 초에 지금은 이제 10%가 무너진 거예요. 네. 이렇게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채권단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왜냐면 이제 해외 쪽에 어떤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던가 벌크선사 쪽들은 돈을 한창 호황이니까 우리나라처럼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단지 해운만 할 거냐? 이 시기에 좋은 게 끝나면 그 다음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쪽은 막 육상도 하고 있고 항공도 하고 있고 남아 도는 돈으로 벌어놓은 돈으로 M&A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HMM은 정말 돈 잘 벌고 좋은 기업이고 싼데 이거를 가지고 벌어놓은 돈 정말로 1년 만에 8년치 다 메꾸고도 남아 도는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M&A를 공격적으로. 이게 채권단 행보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새 정부 5월 달에 이제 집권하는데 이런 쪽에도 관심이 좀 윤당선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이 이런 쪽으로도 나왔는데 빠르게 채권단 정리해서 조금 이런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또 몸값이 한창 높아져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처음에는 조금 반가워하면서 인수할까 하다가 발을 빼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빨리빨리 선정해서 연내 마무리하고 다음 먹거리를 향해서 빨리빨리 나가는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HMM 딴 길로 빠졌는데 잠깐만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관심 많으신 종목이라서. 네, 맞아요. 이게 또 개인분들이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판 만큼 개인들이 다 샀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채권단의 행보와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보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중요하거든요. 다시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도 또 많이 샀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좀 빠지는 시장에서 아마 이건 해지 차원으로 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한지주 뭐 여전히 좋습니다. 은행주는 뭐 금리 올라가면 순이자 마진 증가하고 또 윤 당선인 공약 관련해서 주택 많이 짓고 주택 살 여력이 안 되니까 그동안 옥죄였던 대출을 풀어주면은 대출 이자까지도 같이 수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한지주도 많이 샀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샀네요. 670억 정도 샀고 LG에너지솔루션 정말로 뭐 주가는 아주 이만큼 사는 만큼 탄력 있게는 못 가요.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또 매도세도 있고 한데 여전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580억 이상 매수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도 또 있네요. 철강 쪽에 포스코홀딩스와 이제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어떤 정제마진 효과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평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S51과 같이 묶어서 조금 생각하시고 단지 아마 지금은 이제 배터리 쪽 비중이 아직까지는 좀 높지는 않은데 이건 점차적으로 좀 해결될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만도 쪽도 많이 샀어요. 네, 기아랑 더불어서 이제 부품사 만도도 320억 매수하면서 일주일간 매매 상위 1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거는 굉장히 수급이 좋았어요. 이거 지금 차트로 뭐 잠깐 보시면은 예, 이렇게 지금 이것도 거의 한 60도 각도로 올라가 버리죠. 예,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수급적인 상황이 모든 걸 이제 좌지우지했다. 또 누가 샀냐? 투신연기금 사모펀드가 샀죠. 거기다 외국인 수급까지 좋았습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었죠.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부터 투신 사모펀드 매도 나오고 외국인 같이 매도하니까 이틀 연속 빠지고 있죠. 이거는 오늘 안 봐도 뻔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 쪽이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외국인만큼 대량으로 안 사도 집중력 있게 기관 투신 쪽에서 특히나 사면은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게 가파르게 빠지면서 이게 조금 늦게 따라가거나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정말 고점에 물려서 순식간에 20-30% 손실도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수급을 저는 이제 장 끝나고 나면은 뭐 바로가 아니어도 그날 저녁에라도 한 50위권까지는 수급들을 다 체크를 해요. 어디에서 들어왔고 연속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이 종목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꽤 강하게 샀네. 그럼 관심 종목에 무조건 등록해놓고 트레이딩할 자리들을 찾아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수급이 또 가집계로 봤는데 10시에 또 들어오네 하면은 이제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한 10위권 내외로 해가지고 뭐 종목들은 수급적인 거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네. 약간 좀 뭐 철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유 쪽, 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사실 약간 원자재 쪽 그렇죠. 관련이 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을 좀 샀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펀드멘탈 관점에서 뭐 네.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부 또 2차 전지 모멘텀이 있는 네. 그런 쪽은 좀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서도 봤듯이 이 원자재 관련 네. 그쪽 주식을 사긴 샀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테마가 그렇죠. 증시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맨날 뭐 사료 오르다가 뭐 비료 오르다가 그다음에 뭐 재지 오르다가 그러다가 막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뭐 팜유 수출 금지한다라고 하니까 네. 이 식용유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코노미스트들의 장기 전망을 보면 이 원자재 쪽이 올해 계속 강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펀드멘탈과 테마 사이에 있는 이런 강력한 주식들 네. 이런 것도 좀 따라 사도 될런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따라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타이밍을 근데 잘 잡는다는 전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인분들이 이런 것들을 솔직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항상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것들 들어갈 때는 정말로 한 3%, 4% 손절 잡고 아닐 경우에는 정말 이제 예전에는 이걸 잘 못해서 잠깐 하다 올라가겠지 하면 이제 마이너스 3%에서 잠깐 눈 깜빡이고 보면 한 마이너스 10% 돼버리고 그때 손절 못했다고 울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는 그냥 사이버머니다. 이거는 진짜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잘못 산 거 일단 인정을 하고 기계적으로 손절을 쳐버립니다. 예. 한 마이너스 3, 4 되면은 이거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원자재를 봤을 때는 대세적으로 지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폭등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바로바로 솔직히 연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항상 선반영이라는 것들을 좀 하잖아요. 기대감들도 들어있고 테마도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급등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항상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하죠. 급등을 하면은 급락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 내 스스로 좀 컨트롤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건 내 세상의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하고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더라도 그냥 모의 투자 정도로 해보시면서 약간 어떤 트레이딩에 감을 잡는 정도? 그 정도만 해보면서 나의 어떤 타점을 설정하는데 그런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바로바로 시장이 너무 재미없고 움직이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난 이거라도 해서 수익을 내볼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처음에 한두 번, 세네 번은 잘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3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 어떤 트레이딩 실력에 의한 수익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자꾸 맛을 들이고 빠져들다 보면은 계속 이런 것만 찾게 돼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되더라도 아 이거 뭐 하루 만에 사서 막 10% 20% 상한가 가버리는데 내가 이거 대형주 뭐 하루에 1%도 왔다 갔다 할까 말까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좀 자괴감이 막 들면서 자꾸 이제 그런 종목들 찾아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전날 급등했던 종목들 찾아서 관심 종목에 쭉 등록해놓고 이러다 보면은 나의 어떤 매매 패턴 자체도 무너질 수 있고 정말로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내려는 마음 자체가 투기적으로 자꾸 변한단 말이죠. 근데 그 투기가 잘 되면 연속적으로 계속 잘 되면 좋은데 그런 행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지향이 아닙니다.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계속 보다 보면은 네. 처음에는 네. 약간 소액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소액으로 하다가 좀 벌었어. 자신감이 붙죠. 그러면은 늘려야겠는데. 막 마통 받고 대출 받고 막 스탁론 쓰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반대 매매 당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훅 물리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복리는 항상 수익도 복리지만 손실도 복리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네. 절대 조심하십시오. 이게 사실 시장이 불안할 때 특히나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 활기를 치는데 네. 이게 사실 시장이 갑자기 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또 금방 조정받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너무 좀 따라 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어떻게 보면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되게 소중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